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린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선로에서 밝고 하얀 빛이 났어요. 숲에 닿기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 빛은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기차 선로가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아주 평범하게 들립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차는 수년 전에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신비한 유령 기차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이 루이스의 빛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빛은 책과 온라인에 실렸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빛이 진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불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빛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 도시 전설에 따르면 빨간불은 어느 날 밤 선로를 조사하면서 목숨을 잃은 열차 차장의 유령이 들고 다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유령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스캐처원 북부 출신의 고등학생 2명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이들은 처음에 그 유령 열차가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그 빛이 열차의 전조등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답을 찾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은 연구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현장을 몇 번 더 확인했어요. 젊은 고스트버스터들은 자세한 지도, 나침반, GPS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2001년에는 이 모두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령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지도에서 직선을 그었고 선의 옆이나 선 위를 지나는 모든 도로를 표시했어요. 학생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선 근처에 여러 곳에 차를 주차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모든 곳이 너무 낮았기에 학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짧은 언덕 꼭대기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죠. 20분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불이 켜질 때마다 학생들은 그 유령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돌렸을 때 신비로운 빨간 불빛도 보게 되었죠. 이 장소는 기찻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는 회철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불빛이 작은 구멍, 어쩌면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 프로젝트로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비슷한 이야기가 텍사스의 안슨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네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빛을 안슨의 빛이라고 불렀고 이는 아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든 엄마라고 믿었죠. 그 아들은 오래전에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엄마도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이폰으로 빛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따라 광원으로 생각되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던 중 이 빛은 등불을 든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퇴마사가 되는 건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유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1921년 한 고택에 이사온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등을 사용했으며 복도가 아주 많았어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유령의 집 같았죠. 어느 날 아침 H 부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방을 살펴봤고 또한 한층 위를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가구와 도자기를 옮기는 것 같았고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들을 따라왔죠. 그것이 곧 이들에게 다가와 접촉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H 부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왜 엄마가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람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집에서는 식물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H 부인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방에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HV는 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게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 무색, 무취, 무미의 이 가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를 확인했을 때 이 가스가 굴뚝을 통해 나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두통, 환각, 현기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어떤 유령들은 지문을 남깁니다. 샌안토니오의 전설이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1938년에 학교 버스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다가 기찻길에 끼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 승무원들이 버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버스의 유령들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트랙에 차를 중립기어로 세워두고 유령이 와서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증거로 지문을 구하기 위해 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기도 했는데 차에 내려서 지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로에는 경사가 있어서 차가 조금 움직이면 베이비 파우더에 그 사람의 남아있던 지문이 드러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영감을 준 원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지하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자 유령을 봤다고 했죠. 시간제로 퇴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던 학교의 한 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광기의 이유가 공포의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실 소리의 주파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문지를 때 유리잔에서 허밍 소리가 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라는 작은 마을에는 잠구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질병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마을 사람들이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갑자기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가벼운 두통 증세, 그러곤 쾅! 이들 중 몇 명은 6일 동안 코를 골다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후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무기력과 두통을 호소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타일의 이 병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 심지어 마키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은 고양이가 벽, 가구, 그리고 강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졸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잠구멍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처의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사들은 7천여 가구를 확인했지만 방사능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수도 속에 있는 중금속과 박테리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라늄 광산의 전 책임자는 가스가 땅을 통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실험한 결과 그 말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위험한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했고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사람들을 잠들게 만든 것이었죠. 그 미스터리가 풀리자마자 가족들은 그 잠구멍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